안녕하세요. 미국 출신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주말을 맞이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격주마다 방송되는 미국 주식 이야기 박철민 대표님을 만나보는 순서인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만한 테크 주식을 오늘 소개시켜 드린다고 합니다. 박철민 대표님께서는 호주에 계시거든요. 저는 지금 영국에 있어서 영국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호주에 있는 사람하고 한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미국에 계신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전 세계가 연결되는 이런 방송을 오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호주에 계신 박철민 대표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저는 정신없는 지난 일주를 보냈습니다. 영국에 들어와서 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서요. 좀 정신이 네. 없었습니다. 옮겨 다니는 게 쉽지 않죠, 네. 예, 근데 제 천성이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게 제 파트너인 것 같아서. 그 호주의 크리스마스 분위기 잠깐 소개 좀 시켜주실래요? 어떤가요? 정말 그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크리스마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굉장히 더워지는 시즌이기 때문에 예. 땀 흘리는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길에 돌아다닐 때 이렇게 캐롤은 나오나요? 예, 나오죠, 나오죠. 근데 아, 그 한국 같은 그런 크리스마스 기분은 안 나죠. 이렇게 막 예. 좀 이렇게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막 약간 이렇게 좀 일단 눈이 안 오니까 분위기가 전혀 살지 않는. 네. 저랑 지금 전혀 반대의 경험을 하고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동남아 쪽에 오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크리스마스가 별 의미가 없다가 아주 오래간만에 되게 좀 추운 그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어서 기분이 제대로 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2주 전에 소개해 주신 종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잠깐 언급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댓글을 보니까 이제 그 종목을 찾을 수 없다라는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셔가지고 예,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호주에 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미국 주식을 검색하거나 그럼 제 계좌에는 당연히 잘 떠가지고 저는 세계 어디에 있든 다 그렇게 검색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 검색이 안 된다고 하셔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이제 앞으로는 정말 미국에 상장돼 있는 주식에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숨은 진주 같은 그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마음에 조금 이제 굉장히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을 찍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좀 투자하기 어려웠던 종목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제가 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 역시 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목에 그 한정돼서 투자하는 방법 말고 ETF가 하나 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 ETF가 그러니까 만약에 종목을 찾을 수 없다면은 이제 그 미네랄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는 ETF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 또 전기차 시장 자체가 이제 커지는 시장이고, 그러니까 누가 1위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장 자체에 투자하시려면은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그때 이름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글로벌 X 그 전기차 ETF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예, 예. 차선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주식에 투자를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차선책으로 ETF에 투자 있다,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새롭게 소개해 주실 종목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박철민 대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스포티파이인데요.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스포티파이는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입니다. 월간 이용자 수는 3억 8천만 명을 넘었고요. 올해 말까지 4억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매출 구조는 유료 구독자와 광고 매출입니다. 단돈 10,000원에 전 세계 거의 모든 음원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훌륭한 기업입니다. 이런 스포티파이 주식에 투자하기 매우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로는요. 우선 글로벌 음원 시장 규모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필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두세 개의 기업이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위너 테이크 모스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티파이는 지난 4년간 연평균 20%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었고요. 앞으로도 서비스 가능한 지역을 확장시켜가면서 매년 15%에서 20%씩 매출 및 수익 성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현재 낮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거래되고 있고 창업주가 사업을 직접 이끌면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오디오 플랫폼으로 진화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같이 이런 투자 포인트들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음원 시장인데요. 음원 시장은 스트리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사양 산업이었습니다. 음원 불법 복사 및 다운로드 때문에 전 세계 음악 산업 매출액은 99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사라져가는 줄 알았던 음악 시장이 2015년부터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게 된 계기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주류로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요. 스트리밍 서비스는 대형 레이블 회사들로부터 음원을 제공받고 매출을 나눠 가지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형 레이블들의 매출 50% 이상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추세이고요. 그로 인해 스트리밍 기업들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스포티파이의 늘어나는 총이익 마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포티파이의 성장 가능성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파이의 잠재 고객으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라디오를 청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컨설팅 업체인 델로이트에 따르면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매주 30억 명의 사람들이 라디오를 듣고 중국을 제외하면 50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포티파이 현재 사용자 수가 대략 4억 명인 것을 생각해 볼 때 꾸준한 전체 사용자 수 증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유료 서비스 경우 현재 스포티파이의 총 월간 사용자 중 45%가 유료 사용자이기 때문에 전체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유료 사용자도 같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혜자인데요. 현재 시장 점유율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음원 스트리밍 시장은 winner take most, 즉 소수의 기업이 대부분의 시장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진입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플랫폼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수들과 레이블들이 점점 더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가수들과 레이블 노래를 보유하고 있는 음원 플랫폼으로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네트워크 효과는 점점 더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업체들과의 향후 경쟁 상황을 예상해 보면요. 애플 뮤직은 당연히 애플 사용자들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포티파이와도 경쟁이 제한적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 중 25% 정도만 애플을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은 안드로이드 기반 제품을 사용합니다. 스포티파이는 애플과 안드로이드에서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애플과의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뮤직의 경우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성격이 강하고 아마존 전체 사업 중 비중이 정말 희미하기 때문에 음원 관련 서비스에만 올인하는 스포티파이가 훨씬 더 소비자들과 가깝게 그들의 원하는 니즈를 맞출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구글의 유튜브가 제일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두 기업이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가 아주 미세하게 불리한 이유는요. 동영상 광고가 주력 사업이고 광고 단가도 오디오 광고 대비 훨씬 높기 때문에 동영상 광고에 더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텐센트 뮤직은 당연히 중국에서 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국 외 지역에서는 스포티파이와 크게 겹치는 일이 없고 두 회사가 서로 주식을 쌍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파트너적인 성격이 더 강합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음원 스트리밍 시장 자체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포티파이는 2016년부터 꾸준히 우상향하는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적만 놓고 봐도 이미 되게 훌륭한 기업인데요. 밸류에이션 멀티플 또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서 투자하기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이제 스포티파이가 왜 이렇게 저평가됐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선 아직 손익계산서상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기술적으로 낙인 찍혀서 올해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컨센서스에 따르면 내년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스포티파이를 아직까지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로만 보고 있어서 기업이 외형 성장을 이어가더라도 레이블 회사들과 수익을 나눠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의 확장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형적인 주식시장의 그 근시안적인 단기적인 포커스에 비롯된 것이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손익계상수나 흑자 전환도 내년부터 가능하고 이미 엄청난 잉여현금 흐름과 안전한 재무제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스트리밍 대장주 치고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이미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어서 작년 3월과 같은 코로나로 인한 폭락장이 오지 않는 한 주가가 더욱 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이렇게 낮을 때가 좋은 기업을 매수하시기 제일 좋은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스포티파이의 향후 매출 구조와 수익 마진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건데요. 현재까지 스포티파이의 매출 및 수익은 대부분 유료 음원 서비스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매출 증가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으로 한정해서 예측하고 있고 수익도 레이블과 나눠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도 제한적으로 향상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포티파이 창업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가 단순히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가 아니라 오디오 시장의 구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오디오 관련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주력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팟캐스트, 오디오북, 오디오 컨텐츠 제작사와 팬들을 연결시켜주는 마켓플레이스 등이 있습니다. 오디오 사업에 큰 열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CEO가 참 인상적인데요.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아직 매출이나 수익으로 크게 연결되지 않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이런 성장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시선이 맞다고 쳐도 이미 주가가 충분히 저평가된 상태여서 매력적인데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시장이 무조건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성공한 비슷한 플랫폼 기업들인 넷플릭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스냅들을 살펴보면 결국 제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점은 사람들을 모으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모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냅은 이런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주들에게 타깃 광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기업의 서비스가 무료라는 것은 사용자 스스로가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스포티파이는 현재 4억 명에 가까운 월간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55%는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매출들을 살펴보면요. 우선 광고가 있습니다. 연간 글로벌 라디오 광고 매출은 400조에 달합니다. 10%만 가져와도 현재 스포티파이 시총과 똑같습니다.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구독자들과 직접 관계를 구축한 팟캐스트 호스트가 알려주는 광고 전환율이 그렇지 않은 광고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상식적인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티파이 광고가 기존 라디오 광고들보다 광고주분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는 사용자들의 나이, 사는 곳, 성별 등을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오디오 콘텐츠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음원 제작사들에게 매우 유용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오디오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아주 훌륭한 장소입니다. 스포티파이는 오디오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팟캐스트와 오디오북 서비스는요. 넷플릭스 사업 모델과 똑같습니다. 고정 비용으로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를 하고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수익률이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스포티파이가 기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창출된 현금으로 다른 오디오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중인데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레이블과 수익을 나누는 음원 서비스 비중이 줄어들수록 스포티파이의 수익률 마진은 점점 더 빠르게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스포티파이는 총이익 마진 증가가 음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오디오 서비스도 같이 실적 기여도가 올라가면서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이 이미 음원 서비스만 놓고 봐도 훌륭하고 저평가된 기업인데 플랫폼에 이미 모아놓은 사용자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매출과 이익을 다각도로 늘려나갈 수 있는 옵션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 스냅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무료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모으고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광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점인데요. 스냅도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냅 밸류에이션이 스포티파이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스냅이 성장성이나 이익의 확장성 면에서 지금 당장은 유리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스포티파이가 현저하게 저평가된 멀티플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충분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향후 스포티파이의 매출 및 수익의 가액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스트리밍 대장주가 저평가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그리고 스포티파이가 정말 오디오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다면 주가는 더욱더 가파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제 미주님과 같이 스포티파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겠지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스포티파이 관련해서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재민 대표님 오늘도 뭐 청산 유수시네요. 아닙니다. 굉장히 좀 깔끔한 설명 잘 들었고요. 너무 이게 말씀을 잘 하시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조금씩 더 이게 좀 빨라지거든요. 지나가는 게. 그래서 네, 아마도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스포티파이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좀 프레젠테이션이 빨리 진행된 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네, 한 장씩 조금 이제 부연 네,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한 장씩 좀만 봐볼까요? 일단 그 투자 포인트부터 좀 보여주시면 글로벌 우먼 시장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이제 위너 테이크 모스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트워크 효과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용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서 컨텐츠를 그 기여하고자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자연스럽게 는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늘면 늘수록 이 안에서 우리 사용자가 누릴 수 있는 컨텐츠의 양이나 질이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투자의 가장 커다란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그 뒤로 조금 가보고요. 네, 여기 이 그래프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네요. 2015년부터 갑자기 이제 음원 그 산업 쪽의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다. 그 전까지 이제 사양 산업이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이유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나오면서 가능해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총이익 마진이 나와 있는데 총이익 마진이 지금 26%, 27% 정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네, 총이익 마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스포티파이가 매출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 레이블들한테 줘야 되는 뺀 비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순수 자기들이 가져가는 매출만 계산을 해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27%라는 숫자는 사실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총이익 마진 치고는 네, 제조업이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데도 네. 이 순이익, 그 총이익 마진이 27%, 26% 나오고 있는데 이 총이익 마진을 가지고도 나중에 순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미 지금 상태에서도 이제 내년에 이제 그런 회계적인 비용을 다 포함한 상태에서도 순이익 창출을 이미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 같은 경우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총이익 마진이 한 30%까지밖에 가지 못할까라는 걱정이지. 레이블과 관계가 이제 스트리밍 회사들이 좀 더 입지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레이블 회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마진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향선의 제한이 있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인데요. 예. 그거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스포티파이 자체적으로 이미 그런 사업에 가까운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리밍을 제외하고도 다른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매출은 레이블과 나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익의 기여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음.
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총이익 마진이라는 것은 아직 그 세일즈 비용이라든지 마케팅 비용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 비용 이런 거를 빼기 전에 마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일즈를 빼고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을 빼고 연구 개발비를 빼고 그러면 이제 결국 적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과연 이 27%라는 숫자가 30%, 40%씩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이익 마진 이제 총이익 마진이 뭐 30%에서 40%까지 간다, 40%까지 간다고 보긴 어렵지만은 그 점진적으로 꾸준히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 자체로 보면은 되게 걱정이 되지만 사실 이제 실제로 회사가 벌어들이는 잉여 현금 자체는 이미 벌써 한 10%에서 20%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매출에 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금을 잘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고요. 뭐 이 그래프에서 지금 잠깐 나오는 거는요. 그 전에 그래프를 보시면 스포티파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지역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지역에 진출을 했다. 요런 쪽이 그 지금 포인트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스마트폰을 가지신 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유료로 음원 결제하신 분들의 비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스웨덴이나 미국 같은 거 보면 40%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책정을 해도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유료로 음원 서비스 결제하신 분들이 스마트폰 사용자분들 중 40%까지는 최소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음. 것을 보여준 차트입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좀 글로벌한 기업이네요. 보면은 제가 찾아봤는데 북미 쪽에 사용자가 24%밖에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유럽 쪽이 34%, 아메리카, 남미까지 합쳐서 22%,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 쪽에 21%.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사용자를 확보한 굉장히 좀 글로벌한 기업이 스포티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장 점유율.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어떻게 보면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대기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 만약에 목숨 걸고 뛰어들면 스포티파이가 과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리스크 중에 하나인 거는 확실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말씀해 주신 거는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의 그 모바일 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24%라 그러셨나요? 25%? 네,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확인했을 때 25% 정도 되는 걸로. 예.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중국 쪽의 모바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 이 애플 쪽에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프라임 멤버를 대상으로 해서 보통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은 사실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글이라고 지금 써 있는 부분이 아직은 8%인데 구글이 이제 유튜브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튜브가 요즘에 좀 그 한 가지 정책을 바꾼 게 있는데 유튜브에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광고를 보지 않고도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료로 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튜브 그 사용자 수를 생각해 볼 때 좀 엄청난 위협이 되지는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 되게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한 두세 기업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서로한테 이렇게 출혈 경쟁이 없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음원 스트리밍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음원 스트리밍 측면에서도 이제 자체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시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제 얼마나 이렇게 그러니까 스포티파이가 진짜 강점이 뭐냐면은 사용자들의 그런 습관에 이게 일부가 되는 그런 면들이 많더라고요. 오래 사용하신 분들 리뷰를 살펴보면은 자기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있고 거기서 또 내 취향을 알고 이렇게 저격해서 이렇게 음악을 제시해 주는데 그게 너무 자기가 몰랐던 음악인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아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음원 스트리밍만 놓고 보자면은 유튜브랑 같이 성장하시는 상태라고 보고요. 그 스포티파이는 음원 스트리밍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생태계 넓혀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유튜브와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중독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넷플릭스가 먼저 진출하고 디즈니가 따라가고 있는데 디즈니라는 거대한 기업이 조금 따라가면서 벅차하는 거랑 비슷한 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예. 아무래도 구글의 저력을 무시할 수는 없죠. 음, 둘 다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밸류에이션인 것 같은데 가장 밑에 부분을 지금 강조하신 거잖아요. EV 그 슬래시 레비뉴가 나와 있고 EV 슬래시 GP가 나와 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 아, 네. 이제, 2018년부터 예. 네, EB 레베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업의 그 가치와 그 레베뉴 멀티플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대비 이제 앞으로 12개월 동안 벌 매출 대비 기업이 얼마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GP 같은 거 똑같이 이제 총이익 대비 기업 가치를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뭐 따로 그 기업의 가치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뭐 따로 이렇게 포커스를 하지 않고 네, 블룸버그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음원 스트림만 생각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이 점점 더 다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을 보면 2020년에 지금 그 EV가 매출 네, 대비 5배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2020년에.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021년을 보면 3.3배로 줄어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네, 사실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밸류에이션이 줄었다는 것은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이 좀 좋은 줍줍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저평가 이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바로 전 페이지에 살펴본 것처럼 1년 동안 만드는 매출의 한 3배 정도만 주면 이 기업을 사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된 거죠. 이제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아직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주로 취급이 된다. 그리고 네 맞습니다. 기술주로 취급이 된다. 이 점이 이제 첫 번째 문제인 거죠.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전반적으로. 네. 두 번째는 수익 마진. 아까 우리가 총 수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시장에서는 레이블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이 성장을 해도 이제 다른 기업들은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테크 기업들은 이제 매출이 성장하면은 영업 레버리지 때문에 수익이 더 빨리 성장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하기 힘들지 않나 시장에서는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사스 기업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죠? 네, 맞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은 매출이 늘면 매출의 대부분을 그들의 총이익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매출 증가가 그대로 이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그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죠. 예, 이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파이를 추천해 주신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오디오를 그냥 팟캐스트로만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보지 말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오디오북이라든지 광고 플랫폼 그리고 마켓플레이스까지 다 갖출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시는 거죠? 네, 우선은 일단 음원 스트리밍 사업만 놓고 봐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고 밸류에이션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일단은 그 4억 명이라는 사람을 모으는 게 가장 힘든 건데 그걸 이미 모아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광고나 그런 뭐 데이터 서비스 같은 것들은 충분히 제공할 수 있고 그런 데이터는 스포티파이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당연히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은 바로바로 총이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원 서비스에서 이런 매출과 그런 총이익이 성장이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유가 있지만 이런 다른 사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매출들은 바로바로 총이익으로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익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음원 서비스만 가지고는
성장이 제한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까 우리가 그 마켓의 점유율 같은 걸 살펴봤을 때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전 인구가 다 음악을 즐기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에 네, 따라서 맞습니다. TV를 시청하는 사람도 있고 유튜브에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도 있고 오디오에는 신경을 안 쓰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음원 서비스만 갖고는 아마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떤 생각을 제가 하고 있냐면 다시 목소리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는 게 아닌가. 이게 그 세상이 이렇게 계속 변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스마트홈이 이제 다시가 아니죠. 스마트홈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목소리 가지고 뭐 전등도 켜고 끄고 아니면 TV도 조절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난방도 조절할 수 있고 에어컨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스마트 홈의 기본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리모트 컨트롤로 그걸 대부분 다 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그것도 그 리모트 컨트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과거 10년 동안 가장 많이 사용했던 모바일 폰의 하나의 일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모바일 시대가 가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목소리로 컨트롤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의 어시스턴트 같은 게 이제 대두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시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러한 그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시기가 오면 오디오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음, 거기랑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투자할 가치가 있지도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인가요? 시장과는 다른 관점, 플랫폼 기업.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리스크라고 할까? 그러면 뭐 구글이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총이익 마진을 올릴 수 있는 부분, 올릴 수 있느냐의 관건. 그 외에도 또 다른 그 리스크가 혹시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레이블과의 관계가 이제 악화된다고 하면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확률이 희박한 부분이지만, 예. 일단은 레이블과의 이런 관계가 아직은 되게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레이블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또 적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은 레이블과 관계가 좋아지지 않거나, 아니면 레이블들이, 입지가 더 높아지면은, 어, 스포티파이에게는 안 좋을 수 있겠죠, 실적 면에서. 예. 혹시 대표님 스포티파이 구독하세요? 네, 저는 네, 그러세요? 되게 많이. 처음에는 일단은 이제 제가 그냥 한번 심심해서 써봤는데 처음에 3개월 무료로 주거든요. 그래서 예.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이게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무 음. 편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냥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이런 기업을 투자하실 그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사용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할 때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아직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스포티파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아직은 좀 그 확신이 서지 않는데 저도 한번 구독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3개월 무료기 때문에 리스크 없이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준비해 주신 내용 그 밖에 다른 부가 내용도 있을까요? 이쯤에서 마무리가 될까요? 어떻게?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좀 재밌는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스포티파이라는 기업 자체가 꼭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이 변화가면서 이렇게 스트리밍이라는 서비스가 음원 시장을 다시 살려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시대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시대가 이렇게 변화가고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러한 모습을 갖춰가고 있구나 하면서 재미있게 볼 수 있었던 그런 기업을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오늘 박전민 대표님과 전해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방송을 없기 때문에 오늘 박전민 대표님께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오늘 멋진 프레젠테이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